현재는 기억을 잃었으며 전 칠무회인 쿠마는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었습니다. 소르베 왕국은 천룡인에게 내는 천상금을 내기 힘들었던 나라로 추측이 되는데요. 쿠마의 과거 모습과 주얼리 보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초라한 옷차림이며 본인은 음식을 지금 모습과 같이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얼리 보니와 쿠마는 부녀 관계가 아닌가 하는 가설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소르베 왕국 국왕이 쿠마, 그의 딸이 주얼리 보니가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둘의 관계가 모자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쿠마가 반대로 주얼리 보니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내용입니다. 주얼리 보니가 사용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은 나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확한 열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이나이 열매라고 보입니다. 이 열매 능력은 주얼리 보니 자신은 물론 보니의 손을 닿는 사람들의 나이를 갓난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능력을 통해 최악의 세대 루키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늙어버린 쿠마의 엄마 보니는 이 능력으로 늙어버린 자신을 제일 건강하다 볼 수 있는 20대로 나이를 돌려 자신의 아들인 쿠마를 찾기 위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무법지대인 자신의 나라의 국왕으로서 다시 쿠마를 돌려보내려는 생각이 아닐까요? 현재 레벨리에 참가한 보니는 천룡문을 늙은 모습으로 진화를 할 때 경비병들이 보니를 보며 소르의 왕국 왕태우라고 하며 경계심 없이 말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를 소르베 왕국 왕태우, 혼이라고 소개 글이 나옵니다. 나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여도 외모를 자신의 할머니와 똑같이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가 쿠마의 엄마 본인이 맞기에 이런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예전부터 소르베 왕국의 왕태후의 모습으로 레벨리에 참여를 하였으니 여러 국왕들과 천룡인의 성을 관리하는 관리자까지 늙은 보니의 모습을 보며 왕태후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보니는 레벨리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로 루피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니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니는 얼마 전까지 자신의 해적단이 있었으나 검은 수염에게 해적단이 해산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원소 사카즈키는 보니를 놓쳤을 때는 정말 놀랐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보니가 앞으로 나올 전쟁에 큰 힘이 될 만한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며 과거 혁명을 일으킨 8개의 나라 중 한 곳이 소르베 왕국이 아닐까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보니는 현재 혼자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난 루피 일행과 일시적 동행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얼리 보니의 행방은 계속 쿠마를 찾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상 전쟁에 참여한 쿠마의 모델 PX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다 그 녀석 때문이라고 그 녀석을 꼭 찾겠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녀석은 자신의 아들 쿠마를 개조하여 인격을 없앤 닥터 베가펑크라고 생각합니다. 혁명군과 쿠마, 해군, 베가펑크의 거래는 알 수 없지만 쿠마의 가족, 딸 또는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은 그를 그렇게 만든 베가펑크에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얼리 보니는 현재 레벨리 세계회의에 참여하여 천룡인 노예로 있는 쿠마를 보며 꼭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7무회 쿠마의 이명은 폭군이었습니다. 쿠마는 혁명군이자 7무회이며 한 왕국의 국왕이었습니다. 한 왕국의 국왕이 7무회이제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으려면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천룡인에게 돈을 납부하는 것, 이것을 천상금이라 부릅니다. 천상금을 내지 못하여 세계 정부에 감행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무법지대가 되며 해적 또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감행을 하지 못한 나라는 해군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왕 흰수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흰수염도 천상금을 내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이런 무법지대 환경이 흰수염, 쿠마 같은 강자들을 천룡인, 해군과 대립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쿠마와 보니의 과거 모습을 볼 때 소르베 왕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을 것이며 천상금을 내지 못한 소르베 왕국을 지키기 위해 국왕인 쿠마가 직접 나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왕으로서 악마의 열매를 직접 구하였던 혁명군의 가입으로 악마의 열매를 얻었던 그는 강해지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며 이 천상금을 내지 못해 발생되는 상황과
국민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런 세계 정부와 대립하는 혁명군에 가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간부인 것을 숨기고 칠무에 가입을 하고 해군, 세계 정부의 정보를 모았을 거로 추측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정보를 보내는 것이 쿠마가 들고 있던 바이블 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는 손바닥에 닿는 것을 능력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쿠마의 바이블 책이 한 번씩 바뀌는 것이 보이며 베가펑크에게 협조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계속 잃는 쿠마는 이 바이블 책의 기록으로 자신이 온전한 정신일 때 기록을 남기고 이 바이블 책을 혁명군에게 날려보냈을 것입니다. 쿠마는 해군과 세계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위해 혁명군으로서 칠무에 가입을 목적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르베 국왕에서 해적으로 그리고 세계정부의 인정을 받는 해적인 칠무에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닥터 베가펑크에게 실험을 당하게 되었으며 혁명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조건으로 닥터 베가펑크의 실험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정보를 떠나 혁명군 목표가 처음부터 베가펑크를 혁명군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는 써니호를 지키라는 명령을 넣어주고 아직까지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은 베가펑크가 큰 대전쟁에 해군을 배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르베 왕국은 레벨리에 참여한 것을 보면 천상금을 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쿠마가 자진해서 칠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험 모델이 된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었으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상금 대신 자신의 강한 능력과 신체를 천상금 대신 바쳤다는 스토리도 나올 수 있겠네요. 원피스 1061화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주얼리 보니와 쿠마의 스토리가 기대됩니다.